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군 당국이 지난달에 남하한 북한 무인기 항적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의 해명과 달리 북한 무인기가 서울 용산구와 중구, 강남 등 비행 금지 구역 일부를 침범했다고 뒤늦게 시인했는데요. 일주일도 되지 않아 입장이 바뀌면서 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신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6일 군사분계선 MDL을 넘은 북한 무인기가 비행 금지 구역을 침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인기가 침범했다는 P-73 비행 금지 구역은 용산 전쟁기념관을 중심으로 반경 3.7km에 설정된 구역입니다. 군이 무인기 사태 이후 전비태세 검열실이 조사를 벌였더니 관련 항적이 나왔다고 시인했습니다. 군이 구체적인 항적은 군사 보안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 구역에는 서울 용산구와 중구를 비롯해 서초와 강남도 일부 포함됐습니다. 다만 군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가 지나간 지역이 대통령실 안전을 위한 거리 밖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이 어제 무인기 대응책을 보고하면서 항적 관련 내용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국방부와 합참은 무인기가 비행 금지 구역을 지나지 않았다며 강한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적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 P-73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하지만 일주일도 안 돼 입장이 바뀌면서 관련 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군은 무인기 남침 당일 대응 작전을 펼치다 경공격기 한 대가 추락하는가 하면 이튿날에는 세 대를 무인기로 오인해 전력이 출동하는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경기, 강원 북부와 수도권 등에서 소형 무인기 대응 훈련을 벌입니다. 군은 실사격이 이뤄지는 이번 훈련을 통해 보완된 작전 수행 절차를 숙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수사가 마무리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구속돼 검찰로 넘겨졌고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됩니다. 주요 피의자들 신병 처리가 결정된 건데 실무 책임자를 넘어 윗선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화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태원 참사 책임을 두고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특수본은 과실범의 공동정범 논리에 집중해 수사해왔습니다. 참사는 경찰과 지자체, 소방 등 관계기관 책임자들의 과실이 모인 결과라는 겁니다. 먼저 경찰과 지자체 측 주요 피의자들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30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112 상황실장이, 나흘 뒤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구속 송치됐습니다. 참사 전 대비는 물론 사후 대응이 미흡해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공통적으로 적용됐습니다. 최 서장은 앞서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가 나왔던 상황. 특수본은 검찰과 협의 결과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며 재판을 통해 형사적 책임이 가려질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수본이 수사 기한으로 잡은 건 설 연휴. 지금까지 입건된 피의자는 경찰, 구청, 소방 등 관계자를 포함해 총 28명입니다. 설까지 약 보름이 남은 시점에서 관계기관 책임자들에 대해 송치 결론을 내면서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 책임자를 넘어선 윗선 수사와 관련해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은 재난안전법상 참사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참사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불구속 송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대형마트 규제 완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영업 제한 시간, 의무 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고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옮기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요. 대형마트와 소비자는 역차별 해소와 편리성을 이유로 반기고 있지만 노동계는 상생을 저버린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지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달 28일 대형마트 영업 제한 시간, 의무 휴업일 온라인 배송이 허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뜻을 모은 정부와 대중소유통 상생협의회.
지난 7월 국민 제안 온라인 찬반 투표에서 57만 표의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던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도 각 지자체별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10년 만에 마트 규제 완화 움직임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들은 규제 완화 시 소비자 편익이 늘고 서비스 선택권도 확대될 것이라며 반기고 있습니다. 영업 제한 시간이나 의무 휴업일의 새벽 배송 허용 시 소비자 편익과 및 소비자 선택권 측면에서 도움이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모든 당사자들이 환영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 중소상인 그리고 대형마트 노동자들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노동계는 유통산업발전법 취지인 상생발전과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라는 사회적 선언을 저버렸다고 이들 정책을 비판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할 때는 이해 당사자들 간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기업 소비자의 이익과 역차별 해소냐, 중소상인 보호와 노동자의 휴식권이냐, 대형마트 규제 완화를 둘러싸고 또 한 번의 사회적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세계 최대 가전 IT 박람회 CES 2023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CES는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리는데요. 참가 기업들은 전 세계 미디어 앞에서 새로운 제품을 발표했습니다. 삼성, LG, 소니 제품군이 공개되며 기대감이 한껏 고조됐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김태종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발표에 나선 삼성전자는 맞춤형 경험으로 열어가는 초연결 시대를 위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This is the unified smart home experience that's been missing, where at a touch of a button, your home instantly becomes intelligent and your life becomes easier. 삼성전자는 스마트홈 구축을 위한 자사의 새로운 사물 인터넷 플랫폼인 스마트싱즈 스테이션을 공개했습니다. 무선 충전기에 내장된 형태의 스마트싱즈 스테이션은 다양한 제조사의 스마트홈 관련 기기를 쉽게 연동시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LG전자는 세계 최초로 4K 120Hz 영상 전송을 지원하는 무선 솔루션을 탑재한 LG 시그너처 OLED M을 공개했습니다. 이 TV는 본체와 약 10m 내에서 가능한 제로 커넥트 박스로 구성됩니다. It's the world's first consumer TV to offer 4K 120Hz video and audio transmitted wirelessly through the Zero Connect box. This box houses all the circuitry so it can send the audio and picture signals right to the television. 지난해 전기차 시장 진출을 선언한 소니는 혼다와 합작한 첫 전기차 콘셉트카 아필라를 공개했습니다. 차량 외관 곳곳에 카메라와 레이더 등 45개 센서가 내장돼 자율주행 능력이 강화된 차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니는 인공지능, 엔터테인먼트, 가상현실, 증강현실에 대한 소니의 경험을 활용해 독특한 전기차를 선보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연합뉴스 김태정입니다.